여기 브라질에 한 어촌 소녀가 있습니다. 월 수입이 고작 20만 원에 머무는 작은 나라에서 한 소녀가 처음 들어본 한국어에 운명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친구 집에서 들려온 안녕하세요 한마디가 그녀를 멈추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부모님은 말렸습니다. 그건 시간 낭비야. 모두가 반대한 꿈 하지만 그녀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족 전체의 삶이 뒤바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레아입니다. 저는 브라질 북동부 해안에 있는 아주 작은 어촌 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이 마을에는 몇백 명밖에 살지 않고 바다를 향해 알록달록한 집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매일 아침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여기서의 삶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을 유일한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셨고 아버지는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생계를 꾸리셨습니다. 우리 집은 넉넉하진 않았지만 조용하고 단순한 삶이 이어졌죠. 저는 틈틈이 시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저녁거리나 겨우 마련할 정도의 돈을 벌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어망을 당기며 제게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해변으로 달려가며 따뜻한 모래를 발끝으로 느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 물고기를 나른 뒤 노을이 지는 해변을 따라 집으로 걸어가는데 친구 마르코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우리 집 와. 보여줄 거 있어. 마르코는 우리 집에서 3집 정도 떨어진 곳에 살았고 마을에서 드물게 인터넷이 되는 집이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그는 바닥에 앉아 TV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도 없이 집중하고 있었죠. 뭐 봐? 제가 물었죠. 한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이야. 내 사촌이 도시에서 보내줬어. 한국? 처음 듣는 나라 이름에 고개가 갸웃해졌습니다. 화면에는 휘황찬란한 불빛과 높은 건물들 사이로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어요. 우리 마을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낯선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었는데 포르투갈어도 영어도 아닌 전혀 다른 리듬과 억양을 지닌 언어였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야? 한국어래. 자기 나라를 한국이라 부른대.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소리, 그 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표정,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저녁 식사 중에 저는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혹시 한국어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어머니는 의아해하며 쳐다보셨고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한국어?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 그거 어디다 써먹을 데도 없다. 너는 영어에 집중해야 해. 영어가 나중에 돈 버는데 도움이 되지. 맞아. 한국은 너무 멀리 있어. 우리가랑은 상관없는 곳이지. 어머니도 덧붙이셨죠.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낡은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에서 한국어를 검색했어요. 느린 속도였지만 간신히 몇 가지 단어를 찾아내고 작은 소리로 따라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레아입니다. 같은 말들도 따라했고 마치 조개 껍데기처럼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어를 혼자 연습하던 중 마르코가 눈치챘어요. 너 진짜 한국에 빠졌구나? 응.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어를 들으면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나한테 뭔가 중요한 게 거기 있는 느낌이야. 부모님은 뭐래? 시간 낭비래. 며칠 뒤 어머니가 방 청소를 하다가 제 노트를 발견하셨어요. 한국어 단어들이 가득 적힌 노트였죠. 이게 뭐니? 저는 당황했지만 솔직히 말했어요. 그냥 한국어 조금 배우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고 제 침대에 앉으셨어요. 레아, 내가 이 마을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한국은 너무 멀잖니. 우리 형편에 어떻게 가능하겠니? 그건 몰라요. 하지만 뭔가 중요한 게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혼자 해변을 걸었습니다. 달빛이 물 위에 은색길을 만들고 있었고 그 길 끝 어딘가에 한국이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그곳엔 제가 배운 낯선 단어들이
그 단어들이 가진 희망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한국어를 계속 배울 거예요.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언젠가 제 삶을 바꿔줄 열쇠일지도 모르니까요. 이게 제 꿈이에요. 저는 파도 소리에 묻히듯 속삭였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꿈이라는 단어는 제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는 말이 되었어요. 저의 꿈, 저의 희망, 저만의 기적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어를 들은 이후로 그 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낮에는 일상 속에 묻혀 있었지만 밤이 되면 그 낯설지만 아름다운 말소리가 제 귓가를 맴돌았죠. 부모님이 주무신 뒤 저는 살금살금 집을 빠져나가 옆집 마르코네로 향하곤 했습니다. 마르코네 집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컴퓨터와 인터넷이 잘 되는 집이었고 덕분에 한국 드라마도 볼 수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언제나 조용히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또 왔네. 응, 딱 한 편만 볼게. 하지만 우리 둘 다 제가 한 편만 보고 가지 않을 걸 알고 있었죠. 그렇게 마르코와 함께 어두운 방 안에서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화면 속 배우들은 단정한 머리와 화사한 옷차림으로 등장했고 절을 하거나 서로 인사를 하며 낯선 언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들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걸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표현이 나올 때마다 저는 마르코에게 잠깐 멈춰달라고 부탁했고 그 단어를 천천히 따라 말하며 소리를 익혔습니다. 야, 너 이제 거의 한국 사람 같다. 마르코가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웃으며 계속 연습했어요. 그 말들은 저에게 보물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거울 앞에 서서 그 단어들을 끝없이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입에 익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를 가르쳐주는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단순한 선과 네모로 구성된 한글은 마치 퍼즐처럼 느껴졌고 저는 매일 밤 그것을 따라 쓰며 외웠습니다. 혹시라도 부모님이 발견할까봐 연습한 종이들은 매트리스 아래에 숨겨두었죠. 어느 날 그걸 본 남동생이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냥 상자 그리는 것 같아. 이거 종이 낭비 아니야? 나 지금 한국어 배우는 중이야. 그 애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그냥 가버렸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제 안에 자리 잡은 진짜 꿈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피곤했지만 마음만큼은 꽉 차 있었습니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도 힘들지 않았죠. 마음속 희망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나는 한국어를 꼭 배울 거야. 이 꿈 반드시 이룰 거야. 저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사 시간, 어머니가 제 피곤한 얼굴을 보며 물으셨어요. 레아, 밤새 또 책 읽었니? 왜 이렇게 졸려 보여? 그냥 공부 좀 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다 말하진 않았죠.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학교 공부가 제일 중요해. 내가 따로 하는 건 부차적인 거야.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지만 저는 이 공부가 단순한 추가 학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미래로 가는 길이었어요. 저는 작은 노트를 하나 들고 다니며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마다 적었습니다. 가족, 친구, 학교, 사랑, 꿈, 희망 같은 단어들을요. 각 단어를 적을 때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길을 걷거나 집안일을 할 때 저는 작은 목소리로 문장을 만들며 연습했죠. 그러던 어느 날 마르코의 누나가 제 노트를 우연히 보더니 오래된 한국어 영어 사전을 건네줬습니다. 이거 나보다 내가 더 잘 쓸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그 사전을 꼭 안고 잠들었어요. 진짜 보물을 얻은 기분이었거든요. 새벽까지 단어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며 읽었고 다음날 학교에서는 거의 눈을 뜨고 있기도 힘들었죠. 점심시간 친구 제스민이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너 밤새 안 잤어? 무슨 일 있어? 제가 좀 늦게 잤다고 말했더니 제스민은 뭐 하느라 늦게 잤냐고 물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나 요즘 한국어 배우고 있어. 제스민은 처음엔 의아한 얼굴을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지다. 우리 삼촌도 일본 애니 좋아해서 일본어 배우더니 지금은 꽤 잘해. 그녀의 반응은 제게 용기를 줬어요. 내 꿈이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게 됐죠. 그날 이후
저는 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한 글자씩, 한 문장씩, 마치 하나의 다리를 놓는 것처럼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이유를 모르시지만 상관없었어요. 이건 제 이야기였고 제 미래였으니까요. 밤이 되면 저는 눈을 감고 상상했습니다. 서울의 거리, 그곳에서 새 친구들과 한국어로 웃고 떠드는 제 모습. 그 꿈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바로 내일, 바로 지금, 바로 이 단어 하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학교 복도를 지나던 어느 날, 저는 벽에 붙은 노란색 포스터 하나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브라질 한국무역회사 인턴 모집 한국어 가능자 우대. 짧은 문장이었지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애써 익혀온 한국어를 요구하는 진짜 일자리가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인턴십. 그 단어는 저에게 기회라는 단어와 같았습니다. 실제 회사, 실제 직업, 그리고 무엇보다도 월급. 포스터 아래에는 300KR의 급여가 명시되어 있었고 그 금액은 제가 시장에서 주말마다 일하며 한 달 동안 버는 돈의 20배가 넘는 액수였습니다. 그 정도라면 지붕이 새는 집을 고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연락처가 적힌 작은 종이 조각을 뜯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손에 꽉 쥐고 있던 그 종이는 제게 희망 그 자체였죠. 집에 도착하자 부모님은 부엌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뽑는 인턴십을 찾았어요. 월급도 무려 300KR이에요. 아버지는 이마를 찌푸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거긴 너무 멀지 않니? 저는 조심스럽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아니에요. 회사는 여기 브라질에 있어요. 다만 한국과 거래하는 회사라서 한국어를 아는 사람이 필요하대요.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어니? 영어 아니면 스페인어를 배웠다면 대학에도 도움됐을 텐데.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드렸습니다. 그렇긴 해요. 하지만 전 이미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알고 지금 이 일자리는 실제로 저희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버지는 청구서들이 쌓인 식탁을 내려다보며 걱정하셨습니다. 버스 타는데도 돈이 드는데 어떻게 출퇴근할 건데? 저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어요. 꼭 한 번만 해보게 해주세요. 그날 부모님은 반대하지도 찬성하지도 않으셨지만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 주 내내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한국어를 복습하고 밤에는 이력서를 작성하며 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께 부탁드려 컴퓨터실에서 이력서를 출력했고 옷도 미리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모가 생일 선물로 주신 파란색 블라우스와 단 한 벌뿐인 외출용 바지를 꺼내 다림질했습니다. 낡은 신발은 반짝거리도록 닦았죠. 드디어 면접 날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시내의 작은 건물 안에 있었지만 제게는 궁전처럼 보였습니다.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했지만 접수원의 안내를 따라 면접실에 들어섰습니다. 책상 너머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의 명패에는 산토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력서를 보니까 한국어를 2년 동안 공부하셨다는데 어디서 배우셨죠? 혼자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고 학교 컴퓨터를 쓸 수 있을 때마다 한국어 영상도 찾아봤습니다. 그는 눈썹을 살짝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대단하군요. 혹시 한국어로 자기소개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긴장한 숨을 깊이 들이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아입니다. 저는 2년 동안 한글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표정이 아니라 진심이 느껴지는 미소였습니다. 발음이 좋네요.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문서나 이메일을 간단히 번역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파트타임으로 방과 후에 일하면 됩니다. 가능합니까? 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드렸습니다. 그는 바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우리 팀에 온 걸 환영합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온몸이 붕 뜬 느낌이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가 제 노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부모님께 소식을 전하자 놀라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회사에서 일한 지 한 달째 되던 날, 저는 봉투를 들고 집에 들어와 식탁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지폐를 꺼내보며 물으셨습니다. 이게 진짜니? 네, 엄마. 다음 달에도 또 들어올 거예요. 그날, 저는 아버지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진심 어린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한국어라는 게 정말 헛된 꿈만은 아니었구나. 아버지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한국어 단어를 다시 복습하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세상엔 모두가 이해하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며 때로는 누구에게도 설명되지 않는 길이 내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제 꿈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인턴십으로 모은 돈으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한 끝에 저는 2020년 6월 마침내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던 순간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한국에 왔구나.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공항을 나오자마자 코끝을 자극하는 냄새는 이전에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길거리 음식, 자동차 매연,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한국적인 냄새였습니다. 표지판은 대부분 한국어와 영어로 함께 표기되어 있었고 오랜 시간 공부한 한국어 실력을 시험할 기회가 온 셈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매표소 앞에 섰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울역 가는 티켓 한 장 주세요. 표를 건네준 직원의 친절한 미소는 그 자체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열차는 조용하고 빠르게 도시를 향해 달렸고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점점 시골 마을에서 높은 빌딩들로 바뀌어 갔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이자 제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홍대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긴 비행과 이동에 피곤했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활기로 가득 차 있었고 네온 사인이 번쩍였으며 카페와 편의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밤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몇 시간을 거리에 나와 걸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주먹밥과 음료를 사고 길거리에서는 떡볶이를 주문하며 한국어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일조차도 제겐 신기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운 좋게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코디네이터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할 줄 안다는 이유로 뽑혔고 제게는 첫 한국에서의 직장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긴장 속에서 저지른 작은 실수가 예상치 못한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날은 중요한 장면을 촬영하던 날이었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배우가 연기를 시작했는데 저는 실수로 카메라가 돌아가는 위치 앞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컷! 이라는 소리와 함께 촬영장이 조용해졌고 주변 스태프들이 순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사과도 제대로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연 배우가 조용히 다가오더니 저를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신인 때는 훨씬 더 큰 실수 많이 했어요. 누구나 처음엔 다 그래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스태프들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분위기는 금세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조심하고 더 성실하게 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수는 했지만 그 실수를 통해 한국인들의 따뜻한 격려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도전이었지만 한국어를 사용하면 할수록 문장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고 예전에는 어려웠던 발음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물론 외로움도 있었습니다. 가족이 그리울 때도 있었고 장마철에는 작은 원룸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긴 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에도 제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언어 교환 모임에 나가 현지 친구들과 교류하고 혼자서 지하철 노선을 익히고 조용한 카페를 찾아 공부하는 시간들이 쌓여가며 저는 점점 이 도시에 스며들었습니다.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일몰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안겨주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TV와 인터넷으로만 보던 그 나라는 이제 제 두 번째 삶의 터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참 신기해요. 기회와 따뜻함이 공존하죠. 그리고 제가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날 밤 저는 처음 한국어를 들었던 날을 떠올리며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가야겠어요. 한국에 온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매일 부모님이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그분들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짓다가도 마음 한편이 시려왔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새로운 경험들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저는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엄마는 평소처럼 환한 얼굴로 화면을 채우셨고 아빠는 조용히 옆에서 손을 흔드셨습니다. 그날따라 저는 한국의 일상 풍경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저녁 노을, 분홍빛으로 물든 하늘, 반짝이는 한강의 흐름. 저는 휴대폰 카메라를 돌려 창밖 풍경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매일 바라보는 서울이에요. 아빠는 화면을 응시하다가 감탄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이야, 이거 진짜냐? 영화 같구나. 저는 거리로 나가 네온사인이 빛나는 골목과 분주한 편의점, 떡볶이, 포장마차까지 하나하나 소개했습니다. 부모님은 마치 생방송 여행 프로그램을 보는 듯한 얼굴로 화면을 바라보셨고 저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을 꺼냈습니다. 여기 한번 와보시면 좋겠어요. 그 말에 영상통화는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셨고 엄마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까지는 너무 멀잖니.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으로 가겠다는 제 꿈을 처음 이야기했을 때 아빠는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살아라라고 하셨고 엄마는 그런 낯선 나라에서 어떻게 지내겠니라고 걱정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랐습니다. 부모님은 제 삶을 눈으로 확인하셨고 제가 얼마나 이곳을 사랑하는지 느끼셨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아빠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0월 비행기 예약했어. 그날 저는 소리도 지르지 못할 만큼 놀랐습니다. 믿기지 않을 만큼 기뻤고 부모님께 보여드릴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랑하게 된 한국을 이제 부모님께도 선물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벅찼습니다. 10월이 되어 부모님이 도착하는 날, 저는 새벽부터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에 3시간이나 일찍 도착했고 도착장 앞을 끊임없이 오가며 전광판을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출발한 714편이 도착했습니다. 그 안내방송이 울리는 순간 제 심장은 격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던 저는 곱슬머리에 낯익은 안경을 쓴 두 사람을 발견하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아빠. 두 분은 피곤한 얼굴에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껴안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현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리고 그 꿈을 부모님과 함께 맞이하는 감동이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기차 안, 부모님은 창밖을 보며 감탄을 멈추지 못하셨습니다. 높은 빌딩, 화려한 간판, 질서 정연한 거리,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신기하다는 듯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셨습니다. 저는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곳부터 안내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편의점이었습니다. 이 작은 가게에 모든 게 다 있네. 아빠는 진열된 삼각김밥과 컵라면, 음료수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지하철 앱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아빠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너무 세게 눌러 당황하셨지만 몇 번 반복하자 금방 익숙해지셨습니다. 이걸로 도시 전체를 다닐 수 있다는 게 신기하구나. 저녁엔 한국식 바비큐를 예약해 두었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길에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을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는 익숙하지 않은 발음을 따라하며 쑥스러워 하셨지만 식당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아주자 뿌듯해 하셨습니다. 식사는 그야말로 축제 같았습니다. 고기를 구우며 상추에 싸먹는 법, 쌈장을 곁들이는 법까지 저는 정성껏 설명해드렸고 아빠는 고기를 몇 번이나 추가 주문하셨습니다. 이거 내가 먹어본 고기 중에 제일 맛있다. 식사 후 우리는 한강을 따라 산책했습니다. 강물 위에 반사된 도시의 불빛,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잔잔히 흐르는 음악. 엄마는 제 팔에 기대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진 곳이구나. 아빠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기적들이 모여있는 나라 같아.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정말 다르구나. 그날 밤
호텔 앞에서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내가 사랑한 이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직접 보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 이젠 우리한테도 특별한 곳이 됐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브라질과 한국, 멀기만 했던 두 나라가 그날따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저만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가족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이 되었다는 것을요. 서울 양천구의 작은 집, 그날 아침도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로 시작됐습니다. 햇살은 커튼 사이로 들어와 벽에 따뜻한 빛을 남겼고 저는 고요한 평화 속에 눈을 떴습니다. 저희 가족이 한국으로 이사 온 지 어느덧 8개월.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고 조심스러웠지만 지금은 매일이 익숙한 행복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신선한 커피와 토스트 향이 퍼졌고 엄마는 부지런히 아침상을 준비 중이셨습니다. 저희 집은 방 3개와 아담한 거실, 그리고 작은 텃밭이 딸린 단출한 구조였지만 이곳은 이제 우리 가족에게 완벽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아빠는 이미 낚시복을 입고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한강에서 지역 낚시 동호회에 참여하시는데 이제는 한국어로 인사도 자연스럽게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 말은 안녕이란 뜻이야. 엄마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여보, 그 얘긴 매일 아침 듣고 있어요. 엄마도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꾸준히 들으시며 근처 시장의 상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실 정도가 되셨습니다. 며칠 전에는 번역기 없이 집주인 아주머니와 대화를 나누셨다는 사실에 저도 놀랐습니다. 남동생 디에고는 물류회사 배달직으로 일하며 서울 전역을 누비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하루 50건 이상의 배달을 소화하다 보니 이제는 저희 가족 중에서 서울 지리를 가장 잘합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저는 출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는 게임 회사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바쁘지만 보람 있는 일입니다. 함께 일하는 한국인 동료들과는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주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오고 싶다는 마음만 품었던 제가 이제는 이곳에서 꿈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출근길, 버스를 기다리며 저는 문득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한국행을 결심했을 때 부모님은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너무 멀다. 언어도 안 되는데 어쩌려고. 혹시 너랑 안 맞으면 어떡해?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이곳의 삶을 즐기고 계십니다. 아빠는 거리의 청결함과 낮은 범죄율을 칭찬하시고 엄마는 지하철 시스템의 효율성과 편리함에 매번 감탄하십니다. 디에고는 빠른 인터넷과 배달 문화에 푹 빠져 있죠. 한국은 우리 가족에게 기적을 안겨준 나라야. 아빠는 얼마 전 저녁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요일이면 한강 근처로 소풍을 갑니다. 저희는 김밥과 과일, 음료를 준비해 피크닉 매트를 펴고 앉습니다. 강변에는 가족 단위의 나들이객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연을 날리는 아이들이 가득합니다. 강물에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죠. 저는 담요 위에서 부모님 사이에 앉아 디에고가 연을 띄우려고 애쓰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문득 말이 나왔습니다. 이 꿈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뤘네요. 엄마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아빠는 조용히 강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가장 큰 변화에서 시작되는 법이지. 과거엔 멀게만 느껴졌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저희가 함께 웃고 살아가는 터전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처음 품었던 혼자의 꿈은 지금은 우리 가족의 현실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여정이 언제나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지하철 노선을 헷갈려 역을 지나치기도 하고 한국어 단어를 잘못 말해 웃음을 사기도 합니다. 가끔은 브라질이 그리워지는 날도 있죠. 하지만 가족이 함께 있기에 모든 어려움은 배움으로 바뀌고 낯선 길도 금세 익숙한 길이 되어갑니다. 한강 위로 노을이 퍼지고 물 위에 분홍빛이 물들기 시작할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 속에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미래는 희망과 함께 우리 가족 모두가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감동무지개는 늘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